No pain, no gain. 근육을 찢어라.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돼. 찢어졌다는 얘기는 일단 응급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일시적으로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손상이 있어 생겨난 그 상황에서 계속 운동하기 재밌는데 조금씩 극복해가면서 하는 그때 노 페인 노 게인의 그 페인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주연입니다. 짜잔. 원장님, 네. 저 운동하는 약사인데요. 네네네. 원장님도 어떤 운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보디빌더? 20년도 더 전에 생활체육 지도자 보디빌더 자격증 3급? 아, 네. 그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저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예, 예. 시험만 접수 여러 번 하고 네. 5월 달에 항상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맨날 못 갔어요.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가 항상 18,000원을 몇 번 날려먹었는지 네네네.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요. 어떤 거 하셨는데요? 2급이었는데 그- 보디빌더예요. 보디빌더 2급? 어쨌든 저는 자격증이 없고 있으시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운동할 때 근육을 찢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육 찢어야 단백질 공급원 먹고 근육을 붙이고, 예를 들면 no pain no gain. 네네. 근데 그 통증에 따라서 운동을 계속 해도 되는지 예. 아니면 쉬어줘야 될 타이밍인지 이거를 알면 정말 더 효율적으로 몸을 상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견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돼요. 해부학적 구조를 봤을 때랑 세포 단위로 봤을 때 근육 근세포를 봤을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손상이 가야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근육이 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근육 세포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찢어졌다는 얘기는 일단 응급 상황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그 근육통을 이기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해, 다음날 아파. 어머, 그 다음날까지 아파. 네. 3일, 4일째도 아파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운동할 때요, 그 근육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운동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네. 그 통증을 느껴야 운동한 것 같은 맞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을 쪼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네. 병적인 통증이 되느냐 아니면 생략적으로 내가 이게 뭔가 몸을 키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근육통일 뿐이냐. 남자애들 막 난리치고 나면 밤에 그냥 다리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맞아요. 엄청 주물러 주잖아요. 성장통이라고 해서. 보디빌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통이나 근육통들은 수반되게 마련인데, 이게 과연 내가 이거를 참고 운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경계를 딱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을 내려줘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 찢어졌다. 초음파 되면 찢어져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병원까지 가서 뭐 하기는 그렇고, 내가 긴가민가한 상황에서는 소염 진통제를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파스를 붙인다든지 했을 경우에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된다. 네.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내가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네. 예를 들어서 뭘 했을 경우에 100kg를 들어 올렸는데 하고 나서 진통제를 먹고 뭘 하니까 110kg 들었어. 아팠는데도. 아픈데도 했어. 그러면 아무래도 병적인 통증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분은 계속 운동을 해도 되네요. 운동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정신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운동을 했을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도 아파, 그 다음날도 아파, 그 다음날도 아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휴식을 했어. 그 다음날 아파. 근데 그 다음날 3일째 갔을 경우에도 아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이제 또 병적인 통증과 일반적인 통증을 구분할 수 있죠. 3일째 되면은 대부분은 괜찮아져요. 근데 운동 안 하다가 꼭 운동 시작하면 그래요, 근육통이 그렇죠. 더 아파. 평상시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2, 3일 있다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적인 통증이 아니고 내가 일시적으로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손상이 있어서 생겨난 뭔가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조금 그 상황에서 계속 이거 운동하니까 재밌는데 조금씩 극복해가면서 하는 그때 노 페인 노 게인의 그 페인이 되겠죠. 그거를 참고 운동을 하면은 얻는 게 생기는 거죠. 어제 제가 골프를 쳤는데 네.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파스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는데 퍼포먼스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파스를 땐 지금 이 시점 약간 계속 아파요. 하루죠. 아니 이틀? 요즘에 계속 아파요. 계속 아프세요? 네, 여기 아파요. 네. 특히 엄지 같은 경우에도 그 부위에 이제
힘이 많이 걸리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픈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네. 골프를 20년 쳤는데 네네. 오래 그래요, 오래. 그러실 유독 수 안 있어요.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그러실 수 갑자기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여기가 관절염이 엄청 많이 생겨요. 원래요? 네. 헉, 저 여기 네, 지금 여기. 네. 여기 아프고 여기 아. 여기. 그럼 어떻게 그다음에 해야 돼요? 여기 아프고. 쓰지 말아야 되네. 쓰지 말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프로 골퍼들, 그 다음에 뭐 의사 선생님들 이거 해야 되는데 밥벌인데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는 순간이라 그러면 좀 덜 쓰고 보호 장구 같은 거 많이 쓰고 네. 필요하면 주사 같은 것도 맞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근데 뭐 그게 이제 운동선수, 프로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걸 막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쉬어야 쉬시라. 예. 자, 이제 운동하거나 네네. 또 테니스 치거나 골프 또 네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거북목도 있고 라운드 숄더도 있어요. 예. 핸드폰만 막 주구장창 아, 하다가 그럼요. 다 고객님들이죠. 네. 근데 어깨나 네. 엘보 이런 거 아플 때는 통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원인이 있으면 그걸 당장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안 할 수 없다면요? 안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네. 들어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그 집에서 이제 집안일 많이 하시다가 보면 맞아요. 가사, 육아, 노동. 가사 육아 뭐 이런 것들이 해도 티가 안 나고 저는 걸레질하거나 행주질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그래서 또 효자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근데 우리-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좀 줄여주는 방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식사를 차려야 된다 그러면 삼시세끼 다 하지 말고 어쩔 때 한 번씩만 하시고 외식 많이 하셔라 이렇게 네. 얘기를 좀 유도를 좀 하고 그리고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막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미 그렇게 변형이 왔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소염 진통제 이런 걸 먹어보고 네. 이 통증이 괜찮아지는지 아니면 그래도 힘든지 그 요걸로 전에 하는 거는 이제 보조기? 보조기도 착용해보고 보조기도 착용해 보면 조금 확실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파스를 붙이거나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좀 가셔서 네, 이게 나의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병원에 가는 거고 약국에 가는 거죠. 네. 그러면 통증을 숫자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한번 1에서 10까지 0에서 10인가요? 네. 이거를 어떤 그 강도로 통증을 일반적으로 네네. 분류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그 0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도 안 아픈 상태, 그러니까 뭐 하하호호 하는 그런 표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10은 죽을 것 같을 때 죽는 것보다 더한 통증이라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통증을 10점이라고 그러면 네. 절반 정도를 했을 때 표정으로는 얼굴이 좀 찡그린 상태. 그게 5예요? 그게 한 5 정도. 5. 그다음에 출산은 7에서 8. 그쵸. 그게 딱 절반인 것보다 조금 중간, 그거의 아니요, 중간 정도. 더 아프거든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아프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많이 경험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장 결석으로. 신장 그거 요로 되게 결석. 아프다던데. 그 엄청 아픈 거가 출산 통증, 산통보다 산통보다 더 아플 수도 아프대요. 있고 아닐 수도 더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빨리 빠져버리면 또 빨리 덜 빠져버리면 아프고. 덜 아픈 거고 이게 또 작으면은 좀 덜 아프고 이게 막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가늘어지는 딱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가늘어지는 부분에서 결석이 걔보다 크면 많이 크면 아픈 거죠. 피도 나오잖아요, 혈뇨. 그럼요. 거기 이제 긁으면서 긁으니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얼마나 그래서 아픈지. 뭐 이거는 신장 결석 같은 경우는 그 예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아파오는데 갑자기 확 응급실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응급실에서 뭔가 처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행복해져서 아까 얘기했던 통증 점수에서 0점으로 갑자기. 네. 이게 혹시 데이터로 이렇게 있나요? 데이터로요? 그 통증의 0에서 10 이런 표가 있어요. 표 있어요?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뭐 살짝 베인 정도, 깊숙이 베인 정도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있구나. 그게 이제 개인 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 데이터에서 출산 정도 한 7, 8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10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난 밭에서 매다가 애 낳고 그냥 다시 또 일했어 이런 분들도 있고 입덧은 없나요? 이 통증의 정도에? 입덧을 하는 거가 소화기 계통 쪽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식거리고 토 그럼요, 뭐 이런 그럼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통증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이제 기분 나쁜 감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불유쾌한 쪽이 좀 강한 쪽. 그래서 표정으로 따져서 이러면 이제 10점에 가까운 거고 이 정도면 한 0점에 좀 가까운 거고. 네, 통증에 그 어느 때 참을 수 있고 어떨 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뭐 소염 진통제 복용해 보라는 방법이 되게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물론 그게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픈 데가 많아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저는 이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주로 분류하는 표인 줄 알았는데 구분하는. 있는데 약을 먹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주로 처방하는 약들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먹어보게 됐어요. 그리고 좀 더? 약제들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네. 약을 먹으면 변비도 있고 어떤 약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뭐 잠이 많이 온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럴 경우에 약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는 걸 조금 이제 몸소 알고 있으니까. 네, 안상범 원장님의 노하우였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쉬어야 되는지 알아보았고요.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